네, 반갑습니다. 벌써 주제 네 번째예요. 이제 좀 익숙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치? 이번엔 어떤 주제였냐면 이것도 작년에 수능 전에 제가 알려줬었는데 애들이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주제인데 봐봐. 자연수, 정수 n에 대한 케이스 분류, 그리고 대입, 통한 관찰을 한다. 이게 뭐냐면 평가원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뭐 그냥 x에 대해서 라고 나오면 당연히 실수 x 0.1, 0.2, 뭐 루트 3 이런 모든 x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건 뭐예요? 그거보다 매우 범위가 적은 자연수 또는 정수에 관한 문제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 녀석들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하시면 돼? 문제 조건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추론하는 그 순간에 잘 모르겠는데 복잡한데 싶으면 뭐 하면 돼? n에 1부터 넣어보면서 뭘 파악하면 좋겠다. 문제에서 정답이 되고 정답이 되지 않는 그런 수학적인 원리를 파악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답이 되는지 그걸 따지라는 얘기거든? 이해돼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자? 관찰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얘는 뭐 하시면 돼요? 1, 2, 3, 4를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대입을 통해서 나열을 해서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또 아니면 어떨 수도 있냐면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범위.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가 뭐 7부터 만약에 18 사이야. 그럼 8부터 17까지 되는 거겠죠. 이런 어떤 만족하는 자연수 범위를 찾는 거. 아니면 어떨 수도 있냐면 부정방정식이에요.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m하고 n이 자연수야. 근데 곱한 게 8이래. 그럼 1, 8, 뭐 2, 4, 4, 2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는 자연수를 반드시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실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관점들을 유지한 채로 자연수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규칙이 분명히 보일 거고 원리가 있을 거다. 그걸 뽑아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자,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봤었죠? 한번 가볍게 봅시다. 20번 문제인데 꽤 많이 틀렸어. 자, 5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요거 제가 주제 첫 번째도 했었죠? 이 대하여 나오면 주인공이야. 이 녀석들로 움직이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든 뭐 어떤 거든. 열린 구간 요놈에 대해서 정의된 항상 정의역 중요해. 어떤 함수? 삼각함수네. 이런 그래프가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했다. 이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야? 파이하고 만나는 거니까 뭐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컴마 몇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두 직선 y는 1하고 y는 3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하고 c라고 하자. 이 함수하고 y는 어쩌고랑 만나는 거, x는 어쩌고 만나는 거 당연히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점들인데 개수가 몇 개가 되달래? 합쳤을 때 3개가 되달래. 4, 5, 6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자연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놈의 함수에 대해서 집합 A, B, C의 개수, 합친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이놈 조건이 메인 조건인 거죠. 이해됐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 녀석 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항상 알죠? 기억하죠? 문제 구조를 판단하는 거야. 문제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고 각각의 조건을 뜯어봐야지. 연결시키고. 이거 대충 풀면 안 돼. 문제는 항상 조건끼리 연결하고 각각의 조건이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기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삼각함수 나름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야지.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야. 그 점 하나. y는 1, y는 3하고 만나는 점 있을 거 아니야. 그 점 B하고 C. 근데 걔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되도록 관찰해야겠네. 맞죠?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존재하나 봐.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제가 뭐 수강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만드는 이 녀석이 여러 개이거나 자연수 A하고 B가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자연수 A하고 B에 대해서 어떠한 범위가 만들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알아만 두세요. 아무튼가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y는 1, y는 3 팡팡. 그 다음에 어디? x는 파이 관찰하면 되죠. 단 자연수 AB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자연수에 따라서니까 다른 경우는 다 필요 없어. 잘 헷갈려? 대입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해됐죠? 그럼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함수에서 당연하게 배우는 요 3번 조건부터 2번 조건이랑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뭐부터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이거부터 공부가 안 됐으면 안 되지. 기본 개념이야. y는 b부터 그리는 거야. 항상 축부터. 이해됐어요? 그 다음 a는 무조건 자연수일 거 아니야. 약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리는 거지. 뭐 어려워? 이렇게 평행이동도 아니니까 얘가 0이고 얘가 2파이죠.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얘가 2번, 3번 해석을 한 거야. 그럼 x는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럼 여기의 점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 점이라고 했을 때 그 점을 그냥 A라고 할게요. 내가 그냥 보기 편하게. 님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했어. 그럼 얘가 하나 생겼죠.
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 생겼지. 그러면 B하고 C에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이 녀석을 포함하든 뭔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3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라고. 이해됐죠? 그럼 구조 다 잡혔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진짜로 얘가 되도록 하는 녀석이 A하고 B가 언제일 때인 건지를 관찰하고 따지면 된다는 얘기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자연수니까 뭐 하시면 돼? 대입해서 나열하면 된다고. 뭐부터 할래요? B가 1일 때부터. 왜요, 선생님? 아니,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축이란 말이야. 얘가 중요하잖아요. A는 뭔데? 이만큼의 높이야. 이건 어떻게 뭐 대충 그릴 수도 있는데 얘가 중요하잖아. 얘 위치를 뜻하는 거라서. 게다가 y는 1하고 3인 것까지 있으니까 y는 b라고 하는 이 b가 훨씬 중요한 녀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b가 1일 때야. 그럼 b가 1일 때요. 첫 번째 1이야. 그러면 1하고 3은 어디예요? b가 1일 때 얘잖아. 그냥 이 자신, 이 자기 자신. 그럼 여기에서 2파이하고 0은 빼고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y는 1하고 만나는 점에 대한 집합 b는 b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a이면서도 b가 되는 거죠. 물론 b라고 쓰면 안 되긴 해. B에 속하는 원소인 점이야? 그냥 편의상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C는 뭐예요? Y는 3이야. 그럼 Y는 3은 어디 써야 돼? 1보다 위에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A하고 B의 원소가 똑같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그냥 한 개로 세지잖아. 그럼 3이 세지려면 2개를 더 세야 돼. 그럼 3이 어디 써야겠어요? 여기 써야겠지. Y는 3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가 A 더하기 1이잖아. 최대값이니까. 그죠? 그럼 A 더하기 1이 뭐보다 크면 됩니까? 3보다 크면 돼요. 따라서 A는 뭐보다? 2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B가 1일 때는 A가 2보다 큰 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A, B라고 하는 순서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 3,1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요? 5,1까지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B가 그 다음 어디? 나 같으면 3부터 보겠어. 왜냐면 1이고 3이잖아. 모르겠어요. 그럼 1, 2, 3, 4, 5, 5개 하면 돼. 이거 5개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수학적인 원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어? 이 수학적 원리가 파악이 되면 이거 하나 뭐 파악하는데 30초도 안 걸린다고. 20번은 그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y는 b가 3일 때 이렇게 갑시다. 똑같은 거야. 이걸 왜 하나의 그래프로 그리고 있니? 5개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3이 되겠죠. 0, 파이 여기 2파이가 될 거야. 괜찮죠? 그러면은 b가 3일 때 y는 3과 만나는 건 또 얘예요. 그러면 얘는 또 어디? 편의상 A하고 C라고 적을게. A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니까 있는 거죠. 그럼 B일 때는 어디랑? B가 집합 B의 원소야. 그러면은 Y는 얼마일 때? Y는 1일 때요. 근데 걔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지. 여기서 지금 아직 하나밖에 안 생겼잖아. 그치? 1이 여기 써야겠네. 느낌 오나요? 이제 Y는 1 여기 2개 생기잖아. 그럼 여기까지 3개잖아. 그래요. 그러면 1이 여기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3 빼기 A겠죠. 최소니까. 그러면 3 빼기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맘대로 해도 돼. 맘대로 3 빼기 A 입장에서는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죠. 그럼 A는 뭐보단 커야 돼? 2보다는 커야겠죠. 이해되나요? B가 3일 때는 또 뭐까지 가능해? A가 3, 4, 5 모두 가능하더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 그럼 이제 B가 2일 때, B가 4일 때 5 하면 되겠지. 이거 빨리 그냥 봐볼게요. 바로 쭉 바로 가자. 얘가 Y는 B, 얘가 2예요. 자, 그러면 1하고 3이 있어야 되지. 1하고 3. 근데 여기서는 지금 A 여기 존재하는 거지. 그럼 1하고 3은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예요. 근데 그 녀석에서 만나고 있는 점을 하나 해야지 딱 3개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일 거야? 정확하게. 그치? y는 3. 여기 정확히 얼마? y는 1. 이만큼의 길이가 1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총 하나, 둘,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 나오잖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이만큼의 폭이 1이니까 그냥 A가 1인 거죠. B가 2일 때 A가 1일 수 있겠구나. 끝. 그럼 B가 이제 4일 때 2개 남았어. 한번 쳐보세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Y는 B가 여기 4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개수가 여기 한 개 생기는 거 맞아? 그럼 나머지 이거 안 보일 뻔했네. 자, 그러면 1하고 3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걔가 3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3이고 이러면 끝나요. 하나, 둘, 3개잖아. 그치? 그럼 y는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쓰면 되겠네. 이러면 하나도 안 만나서 하나, 둘, 3개 맞잖아. 이거 아닌 이상 안 된다고.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럼 y는 3의 위치를 따질 수 있는 게 끽해봤자 이렇게 2개 만나는 거, 여기 하나 만나는 거, 하나도 안 만나는 거, 이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하나 만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1은 밑에 있을 거니까 어차피 여기 있을 거야.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y는 1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면 안 된다고. 그럼 5개니까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4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4 빼기 A라는 녀석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마3 마이너스 3죠? 그럼 A 입장에서는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B가 4일 때는 A가 뭐밖에 안 됩니까? 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B가 5일 때 마지막으로 또 조져보고 끝냅시다. 요거 이렇게 끝내자요. 괜찮죠? 그럼 여기가 y는 5야. 똑같아. 그럼 여기가 똑같이 3이어야 되고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건 똑같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5에서 a만큼 뺀 거예요. 걔는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암산하자. 암산 되죠? 왜냐면 이거 빼기 4 빼기 2니까 그럼 2하고 4 사이니까 이제 a가 3이다. 이 정도 암산 되잖아. 이게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 그럼 끝났어. 그럼 문제 정답, 원하는 정답이 뭐야?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 그래요. 보니까 여러 개인 거 맞잖아. 이런 어떤 범위는 아니었네. 그지? 그러면 제일 큰 녀석이 뭐였을까? a가 2보다 크고 b가 1인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그쵸. b가 3일 때요. 그럼 b가 3이고 a가 5일 때 얘가 제일 컸던 것 같아. a 더하기 b가 얼마다? 8이다 하시면 되겠고, 제일 작은 건 뭐였어? b가 1일 때도 a가 3? 합친 거 4? 오케이. 근데 b가 2일 때 a가 1. 아, 얘가 제일 작네. 여기 b가 얼마? 3일 때 얘가 최소겠다. 얘가 최대겠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38에 24만큼이 정답이겠다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눈치 있고 정답에 근접하게끔 추론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알겠죠? 그렇게 정답률을 높이시는 게 맞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바로 가시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 한번 가볼게.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하고 gx. 근데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나왔단 말이야.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 야, 이거 생각해봐요. a, b는 우선 여기 없는데 a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a가 바뀜에 따라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바뀌네? 그럼 우리가 이미 앞선 주제에서 했듯이 이 미지수 a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이 그래프의 개형 혹은 모양을 당연하게 a가 바뀜에 따라 a의 범위에 따라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 케이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a, b에 대해서니까 b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그러면 함수 gx는 b가 움직임에 따라서 b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 케이스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뭐래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 곱한 게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는 완전 개념적으로 되는 거지. 근데 그러기 위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 구조 뭐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조건 미분 가능하죠. 얘가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끊어져 있으니까, 얘가 절대값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근데 얘는 미분이 가능해요. 그럼 곱할 때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지간하면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출에서 배웠었던, 기출에서 출제됐었던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있지. 이걸 뭐 누군가는 실전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게 기출 분석으로서 좀 체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역적인 태도를 가지긴 가져야 돼. 아니, 왜냐면 애초에 나왔었던 표현으로서 내가 충분히 공부했던 표현인데 그걸 까먹어서 또 그 시험 볼 때 하나씩 해보면서 시간을 날린다? 이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연역적인 태도인데 뭐 누군가는 실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매우 양이 적어요. 평가원에서 애초에 나오는 소스가 적다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요 정도 알아두세요. fx, gx가 있는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 근데 얘가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불연속.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뭐냐면 불연속이 아니라 이제 미분 불가능해. 미안해. 미분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여기 말해버렸네. 불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건 알죠? 첨점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 과정을 다 미분계수의 정의로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어야 돼. 수강생들은 이제 할 거고. 아무튼 그럼 불연속일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리해줄게. 아예 차라리 fx가 그냥 다항함수일 때라고 볼게요.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되는데 다항함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만약에 어디라고 할 거야? 미분이 안 되는 곳이 x는 a라고 할까? fa도 0이 돼야 되고 f'a도 0이 돼야 돼.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럼 다항함수라면 x-a의 제곱 이상의 인수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연속일 때만이라고 하면 얘는 존재해야 돼. 함수값이 0이어야 돼. 미분계수까지 0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x-a라고 하는 하나의 인수만 가지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합시다. 제가 여기서 뭐 증명하진 않을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것만 딱 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가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구조 잡았죠? 이 4번 조건 해석하러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그래프 그리러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나는 fx부터 그리자. 그럼 생각해봐. x가 5보다 작은 상태일 때는 되게 쉽다? 이렇게 되죠. 증가하죠.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10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면 근이 2분의 a인 곳이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V 표시 탁 뜨는 거 알잖아. 그럼 이 새끼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상황이. 그쵸? 근데 그 경계의 기준이 어디일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미지수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케이스를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절대 틀리는 부분들이 없다고. 그럼 그 2분의 a가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아, 이 5가 기준일 수 있겠구나. 얘에 따라 나눠지니까요. 여기가 2분의 a였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5보다 큰 쪽만 보여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더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만들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기울기가 얘는 2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조금 더 해볼까? 이런 거를 해봐야지 는다고요. 해봐야지 실력이 는다고요. 근데 이 좀 왼쪽으로 가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가보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물론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서 거긴 한데 안 그릴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불연속인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만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다 보면 만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더 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나요? 마치 이놈의 V 표시된 그래프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겠어요? 이게 뭐에 따라서? A에 따라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어떤 때인지 생각해보자. 여기가 언제야? 2분의 A가 5보다 작을 때죠. 여기가 2분의 A인데 5보다 작을 때죠. A가 10보다 작을 때야.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는 언제겠어? 얘하고 얘하고 딱 만날 때지. 얘는 언제냐면 X가 5일 때니까 얘가 10 빼기 A. 그러면 이 순간하고 이 순간이 만날 때는 언제겠어요? 이렇게 만날 때는 A가 0일 때예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일 때는 만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순간일 땐 언제겠어요? 여기가 2분의 A였단 말이야. 얘가 5보다 커요. 그러니까 A가 10보다는 큰 거지. 이해되겠어? 근데 이게 만나는 순간일 땐 언제겠어? 언제겠어요? 얘는 원래는 10이었다고. 근데 얘가 지금 뒤집어졌죠? 요놈의 함수는 A 빼기 2x일 거라고. 맞죠? 근데 거기에 5 집어넣으면 얼마일 거야? 이 값이. A 빼기 10일 거라고. 얘 두 개 똑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가 언제일 때예요? A가 20일 때겠구나. 이거 좀 크다? 좀 크네요. 그지? 근데 여기 때 언제야? A가 20보다는 클 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눈 거야. 아까는 A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 얘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상황으로서 케이스가 나눠지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A 자연수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당연하게 이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은 가능하다는 말과 요놈에 대한 해석 방법을 제대로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다 안 그래도 돼. 다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풀어진단 말이야. 근데 뭐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끝났어 문제가. 뭐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은 가능하다? 어떻게 돼야 된다? 불연속인 곳에서는 제곱이요. 연속인 곳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수 하나요. 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봐봐요. A가 10보다 작을 때 봐봐.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밖에 없죠. x는 5에서만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fx가. 근데 곱한 녀석이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불연속일 때는 뭐가 돼야 된다고? 두 개의 인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요? 이 녀석 옆에 있는 gx에서요. 그러면 g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두 개 인수 존재되는 거니까 x는 5에서 x 빼기 5의 제곱이었구나. 그 말의 뜻은 b가 그냥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지. 두 개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A가 10보다 작을 때는 뭐가 가능하다? B가 5일 때는 전부 가능하다. 이해됐어? 그럼 그 녀석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몇 개예요? 총 9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끊어놓고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얘네들을 해석하고 추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만 잡히면 상황을 나누고 따지고 끝 이렇게 된다고. 그 개념 요거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요. A가 0이 때는 필요 없다고 아까 선전포고했으니까 집으로 가시고 A가 10보다 클 때요.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디야? 여기서 불연속이지.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연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수 하나가 필요한 거야. 이 gx가. 그러니까 x-2분의 a라는 곳에서의 인수가 필요하고요. x-5의 인수는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까 이거 원리 했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차 함수인데 이게 가능하겠어?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될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A가 20일 때 한번 봅시다. A가 20일 때요. 그러면 쌤, A가 20일 때는 뭡니까? A가 20일 때는요? 야, 얘는 봐봐봐.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지. 근데 둘 다 연속인 상태죠. 얘도 연속인 상태, 얘도 연속인 상태. 그럼 하나씩의 인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요? x 빼기 5, x 빼기 2분의 a요. 근데 보시면 x 빼기 b였던 게 x 빼기 2분의 a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2분의 a랑 뭐랑 똑같다? b랑 똑같다. 아, 그럼 a는 얼마다? 2b다. 그럼 A가 20이니까 B는 그냥 얼마였던 거다? 10. 아, 순서상은 20,10으로 하나 존재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원리 뭐랑? 얘랑 같은 원리죠. 여긴 불연속, 여기는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3점.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인수가 필요할 테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수 되게 많이 나와. 뭐냐면 A가 10보다 작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사실 아까 이걸 낄까 말까 했는데 분명히 들으면서 이거 끝났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가 지금 부족해요. 언제냐면 바로 A가 10일 때도 확인을 해줘야 돼. A가 10일 때 안 했잖아 지금. 10보다 작을 때, 클 때, 뭐 A가 0일 때, 10일 때 하나도 안 했잖아. 그쵸? 그지? 20일 때도 했는데 10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10 집어넣어봐. 2x 빼기 10이어서 x에 5 넣으면 0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지금 불연속되는 상황은 똑같죠. 이거잖아 지금. 앞서 우리가 관찰했었던 상황과 똑같잖아. 불연속이 되는 거. 그래서 캐치를 안 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기도 했고 이 구간에 따라서 케이스를 따지는 과정에서 뭔가 그 경계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실수 안 하려면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A가 10일 때도 서로 불연속인 상태로서 이 케이스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하나 더해서 A가 10일 때도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10개, 여기서 1개 해가지고 정답은 몇 개일 거야? 총 11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겠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내가 수 틀리면 A 1, 2, 3, 4, 5, B 1, 2, 3, 4, 5 대입해서 보겠다. 근데 어차피 그 녀석을 결정한 녀석은 얘밖에 없어. 얘가 메인 조건이니까, 그죠?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불연속이냐,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 불연속까지냐, 아니면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이건 기출에서 충분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기출에 대한 요소로 공부를 한다면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보면서 하면 되고 교육청 문제로도 있어요. 이 문제가. 오케이? 아무튼 이 정도로 따져봤을 때 얘가 안 되는 이유들 다 얘기해줬죠? 오케이? 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얘는 되는구나. 얘하고 얘가 될 수 있는 얘기도 해줬죠. 그런 구분까지도 수학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3번 갑시다. 자, 또 나왔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아까 얘기했지? 수 틀리면 대입하고 나열하고 관찰한다. 자연수 fx. 자연수 n이 어딨냐? 그렇지, fx.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왜? 이 fx가 n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이걸 있잖아. 얘는 아까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 쉽지 않아? 아까 어디 있어요? 얘도 파악하기 쉽죠. 2x 빼기 a니까 2분의 a가 된다는 거 쉽잖아. 쉬운데 얘는 더 쉽지. 뭐예요? 요 녀석의 그래프에서 n만큼 똑같이 내린 거죠. 제가 앞서서 주제 2번인가? 두 함수에 뭘 보는 거였어요? 관. 걔를 보는 게 있었지. 그럼 두 함수의 관계는 뭐야? 얘는 3의 x 플러스 2제곱 로그 2의 x 플러스 4제곱이 있는데 거기다 똑같이 n만큼 내려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프가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지. 이런 것도 눈치채야 돼. 그래서 이 n이 변함에 따라서 이 함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겠구나.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했다. 우리 이미 이 조건 대하는 태도 했죠? t에 대해서 상황을 따져가면서 관찰하는 거 했죠, 이미? 근데 방정식 이것도 했죠? 방정식 표현 어떻게 하기로? 함수로 그릴 수 있다는 거 했죠? 근데 함수로 그리기 전에 방정식의 모양을 변형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했죠? 뭔 말인지 알지?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GT다. 그렇구나. 모르겠으면 우선 끊기만 해. GT의 최대값이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자. 이 문제 구조는 어떻게 돼요?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n의 변화에 따라 1, 2, 3, 4 모르겠으면 대입하고 뭐 범위가 나눠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녀석인데 이게 보니까 이 두 녀석의 그래프에다가 n만큼 내려가고 뒤집은 거구나. 유노 함수 뭐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아. 근데 여기 조건 뭐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걔가 여러 개인가 봐. 합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메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떠한 n을 구할 거야? 문제에서 만족하는 n은 어떤 n이야? 라고 하는 아주 메인이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얘예요, 얘. 뭐가 되도록?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 이 녀석의 최대값이 4개가 되도록.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실근의 개수가 GT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이 최대값이 4개가 언제 되지? 이런 걸 파악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래.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할 거야? 구조 느껴지잖아.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t의 그래프를 그리던지 해가지고 이 방정식 그대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수로 따지고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쌤? 이 방정식을 쓰면 돼요. 자,
3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n은 뭐다? t라고 하는 녀석, n x가 0보다 작을 때만요.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x 플러스 마이너스 n은 t다.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요 놈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이 방정식 그대로 이거 절대값 할 거라고? 저번 시간 수업 안 들은 사람들 듣고 오시라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함수의 그래프로 바꿀 거잖아. 그럼 그러기 위해서 방정식의 식변형을 먼저 할 거잖아. 기억나시잖아. 절대값 풀어주자고. 선생님, 근데 이 실수 t는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데요. 근데 상상 한번 해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최대값이 4라는 거 아무튼 존재하잖아.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려면 이 t는 절대 음수일 수 없어요. 얘가 음수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절대 근이 존재하지 않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야.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식변형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풀어줄게. 요거 이제 암산될까? n 넘기면 풀마 t, 로그 2의 x 플러스 4는 n 풀마 t. 이 정도 이제 암산될까요? 이제? 그럼 요 놈의 방정식이었던 게 뭘로 바뀌는 거야? 함수로 바뀌죠. 는 y라는 함수로 바뀌죠. 끝나버렸어. 그럼 요 놈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요 놈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근데 얘는 뭐예요? y는 n 기준으로 위로 t만큼 아래로 t만큼 내려간 두 개의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그리는 거 뭐 너무 껌이니까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뭘 해야 된다? 방정식의 식변형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때만이었고요. 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었으니까 얘가 요렇게 올라가서 얘가 9가 되겠지. 그죠? 이게 0 나오면 얼마야? 2죠? 그럼 여기 2가 되고 위로 불러온 상태에서 이렇게 뾰로롱 그려지겠죠. 얘가 뭐다? fx는 t라고 하는 방정식을 변형해서 만든 좌변의 함수다. 그럼 우변은 얘니까 우리 끝났어. y는 n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t만큼 위로 올라가고 t만큼 아래로 내려간 이 두 개의 직선을 그을 거야. 이해됐죠? 됐어? 이제 우리 바로 가자.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n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으면서 판단해도 돼. 근데 이제 좀 감이 와야지. 뭐요? gt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개가 된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어떠한 녀석을 기준으로 n이란 녀석을 기준으로 위로 t만큼 아래로 t만큼 내려간 녀석들을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니까 t가 조금씩 커지면서 직선들이 이렇게 쭈르륵 만들어지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t가 이만큼이 간격이 t잖아요. 그러면은 t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녀석들 중에서 최대값이 4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이거잖아요. 얘가 y는 n이야. 그럼 위로 t만큼 살짝 올라가 봐.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예요? n 플러스 t지. 아래로 내려가 봐. 그럼 여기 n 마이너스 t잖아.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오나요, 지금? 1개, 2개, 3개, 4개 나오죠. 그럼 뭐야? 만족하는 거죠. gt의 실근의 개수라고 해서 최대값이 4개 맞잖아. 하나, 둘, 셋, 4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9하고 2 사이에 y는 n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그냥 자연수 n이 2하고 9 사이면 된다. 끝이에요. 그러면 3부터 8까지 되는 거라서 이거 다 더하면 33인가 나와. 근데 이게 님들 입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잖아. 아까 뭐 하라고 했어요?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가 9고 얘가 2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요거예요. 그러면 n은 몇부터? 1부터 가시라고. 천천히. n은 1이요. 그 n은 1이 어디 있어? 여기 밑에 있죠? 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밑에. y는 n은 1이에요. 그럼 여기보다 t 위로 아래로 쭈르륵 이렇게 직선을 두 개를 팡팡팡팡 그려보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 이거야. 몇 개 나와요? 얘보다 내려가면 하나 만들어지다가 점근선일 때부터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겠죠. 즉 n이 1보다 밑에 있을 때는 최대로 한 개밖에 안 생기겠지. 뭐 요 정도라고 그려볼까요? 요 정도? 살짝 좀 그림 이상해? 아무튼 1-t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최대. 이해되겠죠? 그럼 1 플러스 t는 최대 몇 개 만날 수 있어? 2개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총 3개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성립 안 하잖아.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그러니까 n일 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2일 때는요? 해봐야지 똑같이 이렇게. 근데 해보면서 방금 했으니까 원리가 좀 느껴지지 않아? 밑에서도 2개, 위에서도 2개 만들어져야 총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개가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좀 밑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y는 2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y는 n이라고 하면 얘보다 위에 있을 때는 똑같이 2개 만날 수 있는데 얘보다 밑에 있을 때는 2개가 안 만들어지는데? 왜냐면 여기까지가 딱
두 개가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밖에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 2일 때도 안 되겠는데? 그러네? 그럼 3일 때부터 되겠다 야. 왜? 3일 때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보다 t만큼 내려가도 올라가도 무조건 두 개씩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정답은 3부터 8까지를 모두 더하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런 게 자연수 n에 대해서 내가 수틀리면 모르겠으면 대입해봐, 관찰해,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좋은 문제야. 평가 문제예요 이거. 작년 수능인가 재작년 수능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과정, 그다음 실수 t에 대한 관점들, 방금 배웠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지 각각의 조건을 끊어가면서 문제의 구조를 살피고 각각의 조건을 독립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놓쳤었던 조건들이 어떤 건지, 내가 3번을 해석 못했니? 4번을 놓쳤니? 5번 이거 방정식을 생각 못했니? 최대값이 4라는 걸 이해 못했니?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알겠지? 바로 4번 문제 가봅시다. 4번이에요. 작년 교육청 문제인데 아무튼 자 모든 항의 정수. 자 이번엔 좀 재미없으니까 정수 나왔네. 정수. 자연수 안 나오고 정수 나왔다. 공차가 뭐야? 자연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딱 회로가 만들어져야지. 이거 자연수 문제인데? 그럼 내가 수 틀리면 모르겠으면 대입해보면서 파악할 수도 있겠고 또 범위가 주어져가지고 어떤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는 기본이고 각각의 조건을 독립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돼. 기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요 놈이 0보다 작다. 으잉? 으잉? 하는 거지. 으잉? 그지? 얘는 뭐지? 얘가 지금 13보다 작다. 이게 뭐냐?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어. 맞잖아. 그쵸? 그럼 얘가 지금 5번 이렇게. 아니면 뭐지? 6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럼 이 문제 구조 한번 살펴봅시다. 구조가 뭡니까? 자연수를 구하는 거래. 그죠? 근데 항의 정수, 공차가 5인 등차수열 여기까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녀석이야. 그쵸? 그러면 얘하고 이 녀석을 잘 파악해서 m을 구하고 싶은데 그지? 근데 그 m을 구하기 전에 이 녀석 항까지 이 사이로 주어졌어. 그러면 얘는 아마도 공차가 5가 있으니까 뭐가 됐든 하나의 항만 뭐 예를 들면 A 21번째로 했으니까 얘가 뭐 만약에 뭐 25다. 이렇게 하나만 구해놓으면 정답 끝나겠죠. 왜냐면 수열이 그냥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놈의 항을 이렇게 준 거 보니까 얘를 결정할 수도 있겠어. 잘 모르겠어? 그럼 해봐야지 우선. 대충 요 정도 생각하고 3번 조건부터 한번 가봅시다. 얘 반드시 이용할 거야? 그럼 3번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까? 얘는 뭐냐면요. 당연히 수열의 합의 기본 개념이야. 2 플러스 1개의 합이니까 n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요. 걔가 0보다 작다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2의 1. 걔가 0보다 작다는 거야. 근데 얘는 자연수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치? 얘는 반드시 양수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일 거다? 음수일 거다. 이해됐어요? 근데 등차 수열에 이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있어야 보통 이런 정도의 내용은 대칭성이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항의 넘버링의 가운데 뭐겠어요? A, M 더하기 1번째겠다. 맞아. 걔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녀석 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네. 이 3번 조건의 해석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힌트는 아니 이미 항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고 하는데 합이 주어졌어? 그러면 당연하게 뭘 가지고 합을 가지고 항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한 것 뿐인 거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끝났어. 그럼 얘가 AM 더하기 1번째는 0보다 작은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당연히 몇 번 조건이랑 4번 조건을 연결해야죠. 얘 음수라며. 그러면 절대값 AM 빼기 AM 더하기 1. 음수니까요. 얘는 모르니까 AM 더하기. 그럼 걔가 13보다 작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작다는 건데 그렇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음수죠. 왜요 선생님? 아니 공차가 5라는 거잖아. 자 여기서 좀 어려운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조건과 안 쓴 조건을 연결해 보는 거야. 정수인 거? 그래 정수인 거 수 틀리면 내가 대입할 건데 잠깐만 있어봐봐. 공차가 5인 거? 이게 뭐지? 왜 준 거지? 얘가 음수인 건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고가 흘러가야 되냐면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핵심인 거야. 맞죠? 근데 얘가 음수이면서 공차가 5니까 얘는 5만큼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가 음수니 양수니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얘도 빼기. 얘도 빼기. 그 다음은
몰라요. 왜요? 얘가 음수로 만약에 마3 같은 거면 공차가 5니까 얘가 2 해서 양수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8 같은 거면 공차가 5니까 마3 모른다는 얘기야. 13. 이해됐어? 근데 요 정도까지도 매우 감사한 조건이죠. 왜? 이 녀석하고 이제 뭐 이용할 거야? 모든 항이 정수다. 맞아요. 그 다음 A 21번째 항이 24, 29겠다. 그 사이에. 근데 생각해봐요, 님들아. 얘가 있잖아. A 21번째 항은 공차도 오고 항도 정수지. 그럼 얘가 정수이면서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겠어? 근데 그 자연수가 범위가 주어졌어. 아까 그럴 수 있다고 했었죠. 자연수 범위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러 가야 돼. 확실하게. 이해되겠어? 자, 그럼 요거 해보자. 요거 어떻게 할까? 확실한 건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잖아.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잖아. 수틀리면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대입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나열해보자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어떻게 나열할 거예요, 선생님? 아니, 얘가 되는 거 음수랬잖아요. 얘가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해보자. 왜요? 아니 걔가 제일 스타트잖아, 그지?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공차가 5니까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만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얘만. 이렇게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6, 마이너스 1, 5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항을 나열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 여기는 마이너스 7이요. 여기는 3. 마 3이라고 해볼까요? 얼마?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2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더 해봐. 마이너스 뭐 4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뭐 9. 그다음 뭐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봐봐요. 일로 와보세요. 잘 봐봐. 13보다 작다며. 근데 얘는 얼마야? 6, 1.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인데 빼기 있으니까 6, 1이죠. 더하면 7이지. 그럼 7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냥 계산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그러면 6, 7이니까 11이죠. 10, 뭐래, 정신 나간 놈. 6하고 7하고 4까지 더해야 11이죠. 걔 13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 오케이라. 오케이. 여기는요. 7, 8, 9, 10, 11, 12니까 얘도 오케이죠. 13보다 작은 거. 얘는요. 8, 11, 12, 13. 13이죠. 안 돼요. 13보다 작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아? 이 절대값이면 3하고 8이니까 11, 12, 13 안 되잖아. 밑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하나씩 늘어나고 얘는 하나씩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다 합친 숫자들이, 물론 이거 마이너스까지 포함시켜서 양수로 만들어서 합친 숫자들이 점점 1만큼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계속 안 될 거야. 다 되는 게 이 두 개밖에 없구나.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정답일까를 또 따지기 위해서 안 쓴 조건 봐야죠. 안 쓴 조건 뭡니까? 이 새끼를 안 썼네. 야, 너 가자. 가보자. 그럼 이렇게 할 거야. 봐봐. 그럼 얘는 이렇게 쓸게요. am 더하기 1, am 더하기 2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3 이렇게 쓸게요. 그치?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얘가 21번째 항인데 24하고 29 사이에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공차가 얼마예요? 5라고 했으니까 계속 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4, 29, 3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항들을. 맞아요. 지금 이게 노가다가 아니야. 그지? 이게 노가다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조건들이 너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줘.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집약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그 다음에 5만큼 더해지면 8, 13, 18, 23, 28, 3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 조건이랑 연결 한번 해봐. 24하고 29 사이에 있는 게 있는지. 얘는요. 24하고 29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4가 되고 29가 되지. 그 사이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28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이겠습니까? A, 21번째 항이 되겠죠. 끝났어요. 그럼 얘는 21번째, 20번째, 19, 18, 17, 16, 15, 14. 아, 얘가 14번째. 이렇게 쭉 항들이 결정됐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A 21번째가 28이었고 14번째가 지금 마이너스 7이었는데 문제에서 아까 구하라는 거 뭐였습니까? 표시했죠? M이었어. 자연수 M. 그럼 M은 어딨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AM은 마이너스 7인 순간이라고. 아, A의 14가 AM이었구나. 따라서 M은 얼마다? 정답 14였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절대로 노가다 아닌 거야.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누군가는 이미 당연해요. 알겠죠? 왜? 자연수, 정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아니니까 그래프를 다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 녀석들 말고 점떼기만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 없고 대입해서 나열하고 관찰하고 따지면 된다.
그게 평가원이 원하는 추론의 1번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5번 바로 가실게. 자, 다음 5번 문제 갑시다. 자, 5번 문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또 나왔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집합 요놈의 집합 항상 나오면 얘가 뭐인지 판단해야 돼. 잠깐 먼저 이 문제 구조부터 봅시다. 이 집합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여기서 나온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뭐래? 나온 수 모든 값을 수로 하는 집합 S다. 그러니까 이 녀석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만든 원소 걔네들이 속하는 그런 집합을 S라고 한다라는 거야. 새로운 어떤 집합이죠? 그죠? 얘를 뭐 집합 X라고 한다면 S는 다른 거야. 그죠? 이 S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사실 읽어봤을 때 얘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도 헷갈리기도 하고 얘를 제대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좋아져? 예를 들어 얘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 이렇게 예를 들어라는 말이 없어도 어차피 자연수잖아. 파악이 안 돼?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대입해보면서 뭐 할 거야? 관찰할 거잖아. 원리를 파악할 거라고. 근데 2, 3, 4를 대입하는 과정 중에서 4를 대입한 걸 미리 알려준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놓고선 여기서 만들어지는 녀석을 다 더하래. 그럼 뭘 더하라는 거야?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 가서 11일 때까지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의 구조는 뭡니까? 자연수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어. 파악이 힘들어. 2 이상 되는 걸 2, 3, 4 집어넣어보겠다. 그래서 수학적 원리가 뭔지 파악하겠다. 이 녀석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곱해요. 그 녀석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하겠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관찰해야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관찰을 할 거라면 2, 3, 4, 5를 대입해서 아예 차라리 케이스를 나누는 게 훨씬 낫다고요. 아까랑은 좀 다른 거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가봅시다. 문제 구조는 어느 정도 느껴지죠? 나는 n이 2일 때부터 보겠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n이 2 넣어봐. 그럼 k가 1하고 2 사이에 있는 자연수죠. 그럼 그럴 때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k에다 1 넣으면 얼마예요? 3의 1제곱, 2 넣으면 3의 세제곱이에요. 그 녀석이 x의 원소야.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곱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4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집합 S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지? 개수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따라서 F2가 얼마다? 1이다. 이거라고 이거.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아직 원리는 없죠? 하나만 더 해보면 되는 거야. n이 3일 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의 이게 1부터 3까지죠? 그러니까 3의 1제곱, 3의 세제곱은 당연히 있고 3의 5제곱이잖아.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 곱해요. 근데 그게 케이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려면 순서대로 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마치 오름차순 느낌으로 곱하면 절대로 빈 공간 없이 셀 수 있겠죠. 그럼 3의 1, 3이니까 3의 뭐가 되겠어? 4제곱 아까 만들었죠? 1, 5니까 3의 6제곱 또 3의 8제곱 이해됐어? 이제 조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면 그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돼. F3이 얼마다? 3이다. n이 4일 때요. F4가 5래매. 근데 여기서 야 이거 13579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 맞지? 근데 어떤 구조인지 다시 한번 보자. 뭐냐면 3의 1, 3의 3, 3의 5제곱, 3의 얼마? 7제곱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얘가 5개가 나왔냐라고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맞죠?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 뭐지? 왜 5개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원리를 중간중간 파악해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죠? 두 원소를 곱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을 원수로 하는 집합이랬죠. 요거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열하는 거. 그치? 여기까지 매우 단순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 봐봐요. 얘를 생각해보면 3의 4제곱이죠? 3의 6제곱이죠? 3의 8제곱이죠? 1, 7이니까. 근데 또 3의 8제곱이 또 나오지. 안 세도 되는 거야. 두 번 세면 안 된다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3의 10제곱.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3의 12제곱. 이렇게 4, 6, 8, 10, 12. 이만큼 차이 나는 숫자 5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 3의 8제곱이 2개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다. 우리는 3의 1제곱, 3제곱 이 두 개 곱한 게 제일 작은 이 녀석이 되지? 제일 큰 녀석은 5, 7 얘가 되지. 근데 이 두 개의 지수법칙 곱하면 3의 4제곱, 둘을 곱하면 3의 12제곱.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두 개씩만큼 더하는 건데 지수가. 그러면은 3의 4제곱 찾았어. 3의 12제곱 찾았어. 그러면 3의 4, 6, 8, 10, 12. 총 5개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n이 5일 때는 너무 쉽죠. 뭐겠어? 3의 4제곱부터 시작하겠죠. 곱한 게. 그리고 3의 1제곱, 3의 세제곱, 3의 5제곱, 3의 7제곱, 3의 9제곱이니까 둘 곱하면 3의 16제곱이잖아.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젠 4, 8, 10, 12, 미안해. 4, 6, 8, 10, 12. 아까 셌던 5개에서 10, 4, 16. 2개가 추가되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홀수 개수? 홀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숫자들로 세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수학적 원리여서 별거 없는 거야. 그죠? 이건 매우 과거의 기출문제라서 조금 더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똑같다는 걸 느끼자고 대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이거 끝났죠. 얘가 F2가 지금 이거 2부터 11까지죠? 2, 3, 4, 5인데 쭉 11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1, 3, 5, 7이지. 1, 3, 5, 7 이렇게 더해 갈 거죠? 그치? 근데 얘가 몇 개예요, 총? 2에서 11이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2에서 11이면 이걸 세지 말고 11에서 2를 빼고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입니까? 총 9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이, 정신 나갔네. 미안합니다. 9에서 더하기 1이니까 총 10개다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물론 뭐 이게 뭐 홀수끼리 더하는 건 뭐 거듭제곱이 된다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얘를 그냥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요.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FN이라는 게 얘잖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2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FN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2n 빼기 3이야. 왜냐면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2부터 11까지 그냥 2n 빼기 3 써도 돼.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첫 번째 항 집어내면 1이요. 마지막 번째 항 집어내면 22 빼기 3이니까 19요. 나누기 2 해주고 항의 개수 총 몇 개? 10개 해줘도 되는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합쳐서 100이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등차수열의 이제 대칭성도 아니까 얘가 더하면 20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22. 총 5개 있잖아. 그래도 100 해도 된다. 이해됐죠? 아니면 암기하고 있었다면 홀수끼리의 합은 거듭제곱이 된다. 항의 거듭제곱. 좀 개수가 10개야? 그럼 10의 제곱이네? 바로 100. 이 정도면 1등급이겠지?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우리는 뭘 원했다? 이런 수학적인 원리를 파악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다. 마지막 문제 6번 가보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6번 문제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연수 n 나오면 그냥 막 무지성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서 수학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1번 f1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거 보고 바로 느껴져야죠. 함수 fx를 알아야 1을 넣고 값을 구하는데 최대값이야? 2가지 경우밖에 없다니까요. 뭐냐면 첫 번째, fx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1 넣었을 때 얘는 3이네? 얘는 5네? 최대가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여러 개가 아니라 fx에서 미지수라고 할까? a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 a의 범위만 있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f1을 넣었더니 a 더하기 7이야. 근데 a가 1부터 2 사이래. 그러면 a 더하기 7은 8부터 9 사이겠지. 그럼 최대값은 9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2가지예요. 오케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한 당연히 가져야 할 연역적인 태도인 거야. 됐어요? 자, 요거 보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3번, 0으로 갈 때 극한은 4번. 이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럼 이 문제의 구조는 뭐겠어요? 3번하고 4번을 잘 풀어서 n의 값을 찾아야지. 그 n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n의 역할이 뭔데? 그건 3번 조건, 4번 조건을 해석하면 나오겠다. 각각의 독립적인 해석을 개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뭐였어요? 그쵸. 고차항의 개수와 뭘 알려주는 거야? 항이 몇 차인지 차수를 알려주는 거죠. 얘는 뭘 알려주는 거야? 이거를 무슨 뭐 최저차항 이렇게 뭐 대단한 말로 외운 애들이 있어요. 그딴 거 필요 없고 0분의 0꼴이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뭘 배웠냐고. 0분의 0꼴은 다항함수가 분자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이야? 분자 0 돼야 되는데 근데 다항함수라고? 분모에 있는 이 x n제곱을 다 없애줘야 돼. 그러려면 분자에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는 x의 n제곱의 인수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이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4라는 녀석이네? 그럼 그 녀석 다음은 뭐가 돼야 되지? 해보면서 느끼면 된다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이것 또한 제가 앞서서 알려드렸던 미분 가능성처럼 연역적인 태도로서 갖춰지긴 해야 돼. 뭐냐면 우선 먼저 쓰고 나서 얘기할게. 여기서 xn제곱 묶어서 숫자가 무조건 4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뭐 x가 나와도 되고 x제곱 나와도 되고 상관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3등급 이상 친구들은 이게 뭐 최저차항의 개수 뭐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써보면 되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xn제곱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4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x에 0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 x가 있든 x의 제곱이 있든
3x의 세제곱이 있든 뭐든 상관없이 어차피 사라진다고. 근데 4는 있어야지 얘가 4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그걸 뭐 최저창 이렇게까지 뭐 이름 지을 필요 없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n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선 제일 최고차항에 대한 차수와 개수를 알아내기 위한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매우 불편할 수 있다고. 왜요? 아니 여기선 최고차항이 분모의 최고차항이 n 더하기 1인데 얘는 뭔지 모르잖아. fx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머리 아파한다고. 그럼 뭐 하시면 돼?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자. n은 1부터 파악해봐야지 한다고. 이게 노가다가 아니라 원리를 파악하는 추론이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묶어서 4 더하기 쭉쭉쭉. 그럼 여기 뭐가 돼요? fx가 이거라고 했는데 써볼게. 우선은 빼기 4x의 세제곱 3x의 제곱은 얼마다? 6이다.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니까 여기도 2차 돼야 돼. 그러면 4x 세제곱이 꼴보기 싫잖아. 없애주세요. 근데 3x제곱 6x제곱 필요해. 3x제곱은 반드시 필요하겠네.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괜찮아? x제곱이 아니라 1이죠? 미안합니다. n이 1이니까 1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안해. 그 다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4x니까 뒤에 4x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x의 인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밑에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지. 여기서 끝인 거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fx 완성이구나. 근데 f1의 값 바로 나오네? 얼마입니까? 3이니까 11이네. 아, 얘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얘가 맞았구나. 여러 개인 거구나. 자, 그럼 n이 2일 때 갑시다. f1의 최대값이 아직은 뭔지 몰라요? 2일 때.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x 빼기 4x 세제곱 3x제곱는 6. 자, 리미트 x가 써줄게요. 그냥 한 번만. x제곱 되고 fx는 4. 자, 이거 통해서 우리 아까 전에 어떤 태도를 원했었지? 아, fx는 x제곱 인수를 가지면서 4는 상수. 이렇게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거 풀러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이니까 4x 세제곱이 문제였던 거지. 6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10x 세제곱이 있어야 6x 세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fx는 10x 세제곱 되는 건 확정이다. 그 다음에 뒤에는요.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4x 제곱이 이미 있잖아. 그럼 끝. 더 이상 없어요. 얘가 x제곱 인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끝이에요. 그럼 f1은 얼마입니까? 14요. 최대네? 아직까지는. 더 갑시다. 아직 원리를 파악 못했어. 그러니까 파악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이 예상이 안 가.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요. x 4제곱 더하기 1, 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은 얼마다? 6이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바로 갈게. fx는 x의 세제곱 인수 4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자, 요거 파악 바로 들어갑시다. fx는 야 뭐야 볼 것도 없잖아요. 왜요? 3차인데 2차인데 어쩔 TV 4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도 x에 4제곱 있어야 되잖아. 그죠? 뒤에 있는 녀석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만 4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라는 거지. 조금 느껴져요 이제는? 이젠 좀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면 한 번 더 해도 돼.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의 차이는 방금까지의 차이는 뭐냐면 이 녀석의 항들과의 어떤 비교? 차를 따졌어야 되는데 얘는 안 따졌죠. 얘가 대빵이니까 사수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니까 안 따졌잖아요. 근데 n이 4일 때도 안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 그럼 암산도 된다? 그럼 fx는 뭐가 돼요? n이 4면 얘가 5가 될 테니까 x에 5제곱이 되고 6이 돼야 돼. 얘는 필요가 없다니까? 얘로서 그냥 이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n이 4일 때는 4x의 4제곱의 인수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4x의 4제곱. 끝이죠. 이해돼? 그럼 n이 5일 땐 뭐일 겁니까? 원리 파악했다고 이제. fx는 6x의 6제곱, 4x의 5제곱. 쭉쭉쭉 똑같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원리가 파악되냐? 아, 되게 문제 예쁘다. f1이 10이네요. f1 얼마입니까? 10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1을 넣으니까 똑같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4 이상일 때는 10으로 동일하구나. 그러면 4가 아니라 미안해. 3일 때부터죠. 그치? 아무튼 여기도 그럼 f1은 얼마입니까? 10이요. 머리카락 왜 떨어지고 있어? 10이요. 그러니까 3 이상일 때부터는 f1이 10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바뀔 게 없잖아요. 14가 대빵이지.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거라고. 누군가한테 쉬워. 그딴 거 필요 없어.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다만 기출 문제에서 자주 나왔었던 차수에 대한 개수에 대한 어떤 연역적인 태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다만 그 상황이 나한테 좀 복잡해? 안 떠올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수 k n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녀석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대입, 관찰, 나열을 충분히 하면서 추론하는 것이 평가원에서 원하는 추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얘기해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